이번 주에는 4주차 1차시 제3장 사회문제 분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사회문제 규정을 설명할 수 있고, 둘째로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셋째로 사회문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로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과 해결을 단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문제 분석의 목차입니다. 여러분 PPT에 보듯이 총 5가지가 나오네요. 처음으로 사회문제의 규정을 어떻게 사회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정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정의를 내린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두 번째에서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문제 이해를 위한 이론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이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정면에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코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대주제가 사회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회문제의 개념이 뭔지, 그 다음 이러한 사회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대충 몇 가지가 있을까, 각자 자기 생각 위주로 생각을 가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우선 사회문제 개념부터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개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을 일컬는다. 예를 들면 빈곤, 교육, 주택, 가족 해체, 청소년 비행, 자살, 중독, 실업 등이 사회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 개념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들의 문제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곤이든 가족 해체든 중독이든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사회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문제에 되게 한 조건들을 크게 한 3가지만 한번 우리가 프리하게 한번 생각 해볼까요? 첫째로 그 조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즉 많은 사람들, 즉 사회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사회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셋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킬 만큼
중요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중요성 및 심각성이 있어야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에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제일 먼저 첫 번째 배운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정하도록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제의 정의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그러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의 유행들을 구분 한번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제의 규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규정에서 첫 번째 사회 문제의 정의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어떠한 정의를 내렸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버그는 1970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 내지 행동 양식으로서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이나 관심을 회합, 서신교환, 시위, 그리고 기타 항의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도된 혹은 적용된 조치들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문제는 있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를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그러한 문제의 형태로 있는 것을 사회 문제의 정의라고 웨인버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버튼과 니스베트의 정의입니다. 사회 질서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회 질서의 상당 부분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범에 위반되고 있는, 즉 위반되고 있는 행동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사회 문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겠습니다. 즉 문제가 부정적 요소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그 상태에 요구하는 그 어떠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다음 사회 문제 규정의 두 번째 사회 문제의 특성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학자들 사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섭, 최성재 두 선생의 사회 문제 특성을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인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사회 문제가 일상적이고 사회적 가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또는 심하게 벗어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운영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으면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회 문제의 특성이라고 최일섭 씨와 최승재 씨는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최선화 씨 외에 2006년도에 사회 문제의 특성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이 사회적인 데 있는 문제다 라고 특성을 말했습니다. 둘째는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지배적인 사회가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셋째는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회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 특성을 말하고 있고요. 사회 문제는 국가적 개입 혹은 사회운동을 불러일으킨다고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회 문제의 규정에서 세 번째로 사회 문제의 유행으로 들어오면 그 첫 번째로 머튼과 니스베스의 사회 문제의 유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째가 사회해체 문제이고 둘째는 일탈 행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해체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인구 문제, 인종 문제, 가족 해체, 노동 문제, 빈곤 문제, 지역사회 해체 문제, 폭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를 해체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탈행위 문제라는 것은 정신장애, 범죄 및 청소년 비행,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 이런 것들로 보았는데 여러분 일탈이라는 건 잘 아시죠? 정상적인 범주에서 잠시 벗어난 상태들을 일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모의 1981년도에 분류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구조적인 문제, 둘째로 해체적인 문제, 셋째로 탈선적인 문제로 분류해 본데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빈곤, 소득 배분, 노동 문제, 교육 불평등 등이 사회 문제 유행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았고요. 해체적인 문제는 가족 해체, 빈민지역, 인구 문제, 환경 문제를 해체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탈선적인 문제로는요. 범죄, 소년비행, 매춘, 자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탈선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다음 아이젠과 진의 사회문제의 유형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었네요. 첫 번째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과 조건입니다. 거기에는 범죄, 정신질환, 약물 중독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및 물질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조건들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노인 문제, 가족 문제, 건강보호
문제 등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사회적으로 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습과 체성제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로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입니다. 둘째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는 빈곤문제, 성차별문제, 노사문제네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변동이나 해체에는 가족문제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노인들의 문제는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에 분류될 수도 볼 수 있고요. 빈곤이나 성차별이나 노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다음 최선아 씨의 분류를 보면요. 사회구조적인 문제, 둘째로는 취약계층의 문제로 보았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는 빈곤 문제, 노동 문제, 의료 문제, 주택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는 사회에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곤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와 의료 문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취약계층의 문제는 가족 문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들은 취약계층의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제들 유행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화면을 보다시피 분류가 되고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에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특정 분류만 추구하지 말고 전문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입하여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사회문제 유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또 문제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게 사회문제 유행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좀 더 전문화된 사회복지에 개입해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좀 더 그 구체적인 행동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그 문제의 존재 여부를 사회복지사는 예리한 눈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문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보와 파이넨 간의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훑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크의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10가지 차원에서 질문 형식으로 분석 방법이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문제 규정과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보와 파이넨 간의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에 대한 문제,
어떻게 분석 방법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개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분석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가. 세 번째는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 주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에 대한 문제. 문제가 사회에 기속되면 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죠. 첫째, 사회적 지원 비용의 문제.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세 번째,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크게 사회에 대한 문제를 분류했는데요. 이거를 치매 노인 문제로 각각 비교하여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치매 노인 보험 및 치료비 급증은 사회적 지원 비용의 자원 비용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예, 노인의 보호와 치료 비용에는 상당한 금액들이 동원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차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늘어나는 데 대한 사회적 자원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노인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될 거죠. 치매 노인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위에 문제 2번으로 대비해 보면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도 당연히 사회 구성원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갱노효친 사상의 태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에 세 번째로 오면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즉, 갱노사상이 태조가 되기 시작하면, 즉 지금보다 더 감화갈수록 노인에 대한 효친사상이 줄어들면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에는 노인, 학생, 청소년, 아동, 성년, 그러니까 각 계층이 근무하는 사회 공동체, 사회 통합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에 대한 문제. 문제가 개인에 기속된다면 개인에 대한 문제죠. 그 첫 번째로 건강과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이 결여됨. 두 번째, 확대나 착지와 같은 위협이죠. 개인에 대해서도. 세 번째, 사회 참여에 대한 장애 등의 기준이 사회 문제의 존재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자, 위 세 가지를 각각 아래 치매 문제로 대비시켜 설명을 하면, 위에 건강과 생활 유지란 최소 기준이 결여가 된다면, 개인이 결여가 되면 치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치매 노인의 생활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죠. 예. 치매 노인이 여러분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이 결여가 되면 치매 노인의 생활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죠. 그 다음에 그게 뒤따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주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원이 최소 기준에서 자꾸 최소 기준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면 일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방치 또는 확대, 즉 집에 치매 노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내몰라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 확대를 한다면 위에 두 번째 학대나 착취와 같은 위협이 개인에 대한 치매 노인에 대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밑에 치매 노인 쪽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오는 것이지. 예, 치매가 노인에게는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제약이 따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개인의 문제 위의 세 번째와 대비시키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장애 등의 기준이 사회 문제의 존재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예, 사회 문제의 분석 방법에 있어가지고 테보와 파이네간의 사회 문제 분석 방법 중에서 세 번째로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그러한 요인들을 총 8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보면 생물 또는 물리적인 측면, 두 번째는 행동적인 측면, 세 번째는 사회 또는 심리적인 측면, 네 번째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 다섯 번째로 개인 또는 가족 측면,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 측면, 일곱 번째로 역사 또는 문화 측면, 여덟 번째로 사회 측면으로 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은 치매 노인 문제를 들어서 예시를 했는데요. 자, 일일이 서로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또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맹명이 되듯이 생물 또는 그러한 병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동적인 것으로는 가족의 보호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돼서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 또는 심리적으로 본다면 허약한 노인을 갱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은 노인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가 절하되는 거죠. 노인의 존재를 평가를 사회적으로 절하가 되어버리면 사회 문제의 존재가 확산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 또는 가족 측면에서 보면 가족의 무관심과 방치가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 본다면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측면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호기관이 결여됨으로 해서 사회 문제가 더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다음 일곱 번째, 역사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갱시 풍조가 만연하게 일어나서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측면으로 본다면 질병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문제가 사회 문제를 크게 확산되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회 문제의 규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하는 규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특성을 배웠고, 세 번째는 사회 문제의 유형을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 문제의 규정에서 첫 번째 사회 문제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사회 문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특성을 여러 학자들의 유형별로 한번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의 유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도 문제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우리는 유형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배운 것은 사회 문제의 분석 방법입니다. 테보와 파이네 간의 사회 문제 분석 틀로 보면
사회에 대한 문제, 즉 문제가 사회에 기속되면 사회에 대한 문제고요. 개인에 대한 문제, 문제가 개인에 기속되면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게는 각각 분석 방법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요인들을 치매 문제를 위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